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인류는 지금 생명공학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문명의 신기원을 열고 있는데요. 하지만 태풍이나 폭설,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는 여전히 속수무책입니다. 지구 내부에 집중된 에너지가 한순간 터져나오는 지진의 공포와 파괴력도 그중 하나인데요. 특히 얼마 전 경북 경주에서 있었던 규모 5.8의 대지진은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여겨왔던 인식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지진 이야기를 통해 인류 문명의 커다란 변화와 충격을 일으키는 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경주 노소도장, 녹사장, 최재학 상임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인가? 라는 이 북밴드가 참 인상적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있던 대한민국 정부와 많은 국민들에게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은 우리 한반도에도 언제든지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지진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했는데요. 이러한 지진에 대한 두려움 극복과 현실적인 대처 방안에 아주 시기적절한 책으로 한국인이라면 더욱 읽어봐야 할 책 제목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진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좀 낯설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지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진 발생 횟수가 더욱 빈번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 횟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도 면에서도 강력한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지진만 해도 2004년 10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해역을 덮친 규모 9.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12일에 IT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과 2011년 거대 쓰나미를 발생시킨 일본 동쪽 해역의 규모 9.0 지진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강진으로는 2015년 4월 25일 규모 7.8의 네팔 지진이 있었는데요. 사망자만 8,400명이었다고 합니다. 2016년 10월 27일자 기상청 자료를 보면 올해 전 세계에 5.0 이상의 지진 발생 숫자가 무려 84회, 또 규모 7.0 이상의 지진만 해도 14회라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거의 3일에서 4일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불레골이라고 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발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환태평양 지진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곳인데요. 이 지진대에서 전 지구에서 얕은 지진으로 발생되는 에너지의 75.4%가 방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활발한 지진대가 인도네시아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거쳐 지중해에 이르는 횡아시아 지진대 또는 알파이드 지진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지진대에서 얕은 지진으로 에너지의 22.9%가 방출되고 나머지는 2%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지진대가 형성된 이유는 지구의 판 구조 때문인데요. 지구는 딱딱한 지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6개의 대규모 판들과 몇 개의 작은 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판들은 아주 느리게 작은 규모의 운동이긴 하지만 1년에 수 센티미터씩 지속적으로 운동함으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판들의 경계가 바로 지진대인 거죠. 예,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지진에 대한 내용이 생각났는데요.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경주 지진 때문이겠죠. 포장님께서는 그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작은 지진은 가끔씩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희 경주 노소도장은 3층인데요. 신단에 청수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때 1차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고 제가 중심 잡기가 어려워서 자세를 낮추고 있었는데요.
신단에 있는 기물들이 많이 흔들리면서 산비탈에서 버스가 추락하는 것처럼 건물이 흔들리고 소음이 계속됐습니다. 진동이 조금만 더 오래 가면 건물이 폭파할 수 있다는 공포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경주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 전체가 흔들리면서 엄청난 공포를 느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한반도 전체가 흔들렸다고 할 만큼 우리나라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9월 12일 본진 이후 여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벌써 여진이 500회를 넘었습니다. 지진 피해 추산 피해액은 107억 정도라고 경주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사유재산 4,011건, 공공시설 75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사유재산 피해는 기와 탈락 2,031건, 병체 균열 1,011건, 담 파손 702건 등으로 그 피해 복구는 아직까지 진행형이고 복구되지 못한 집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지진은 참 남의 나라 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국민이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지진은 양산 단층이라는 활성 단층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활성 단층이 뭔가요? 네, 이번 경주 지진으로 국민들이 활성 단층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단층은 지구 내부에는 지각을 변형시키는 힘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데요. 그 힘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응력이 증가하면 나무 가지를 구부러뜨리면 결국 꺾어지듯이 암석들도 결국 깨어지고 맙니다. 이 깨어진 면을 경계로 지층이 엇갈려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을 단층이라고 합니다. 지진은 바로 이런 단층 운동으로 발생하는데요. 이처럼 지진이 발생하는 단층을 활성 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산 단층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양산 단층은 경산 분지 내에 부산에서 양산, 경주, 포항, 영해로 이어지는 총 연장 약 170km의 대규모 단층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 5.1, 5.8 강진이 일어나면서 양산 단층이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양산 단층과 같은 활성 단층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 단층이 얼만큼 분포하고 있나요? 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에 분포한 활성 단층은 지진이 발생한 진앙 분포를 확인해 보면 한반도 전역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양산 단층과 울산 단층 일대에 수십 개의 지점에서 활성 단층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대표적인 활성 단층으로는 자인 단층, 밀양 단층, 모량 단층, 양산 단층, 동래 단층, 일광 단층, 울산 단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양산 단층 주변에 있는 단층을 양산 단층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활성 단층이 더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지진 전문가 가사하라 준조 도쿄대 명예교수는 한반도에는 남북 방향뿐 아니라 동서 방향으로도 활성 단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주 지진도 이곳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서둘러서 추가적인 강진이 왔을 때를 대비할 방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경주 지진이 미확인된 단층에서 일어났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장비와 지진 연구 시스템을 보강해 추가 단층을 발견하는데 더 정밀한 지진 예측을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지진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에 활성 단층이 많다면 그동안 지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지진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나요? 네, 저도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역사적으로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10번이나 있었다는 것이 삼국사기 기록에 있다는 내용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 중에도 한반도 내에 발생한 최대의 지진은 1643년 7월 24일 울산 근처에서 발생한 규모 6.7로 추정되는 지진인데요. 서울과 전라도에서 지진이 느껴졌고 대구, 안동, 영덕 등지에는 봉화대가 무너진 곳도 많았고 울산 지역은 땅이 갈라지고 물이 용서수 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인명피해를 불러온 지진으로는 서기 779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6.7로 추정되는 지진으로 집들이 무너지고 1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진 관측 기계 설치 이후에 발생한 큰 지진으로는 1978년 홍성에 발생한 5.0의 강진이 있는데요. 이 홍성 지진으로 정부가 범국가적인 차원의 지진 대책을 강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지진으로는 경주 지진 발생 2달 전인 7월 24일 울산에서 발생한 5.0의 강진이었습니다. 일본의 지진 전문가는 울산 지진과 경주 지진이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울산에서 일어난 진앙지와 경주 지역과 인접한 울산 앞바다였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지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에 경주 지진이 일어났던 양산 단층 위에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 지진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경주와 울산, 부산 시민들인데요. 지도를 보면 양산 단층대 주변과 인접한 거리에 원자력 발전소들이 건립돼 있고 심지어 몇백 미터 안에도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원자력 발전소가 경주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와 울산과 부산 경계 지역에 있는 보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요. 울진에 있는 한울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는 1978년에 건립됐고 그 이후 월성과 고리, 영광, 울진에 추가적인 원자력 발전소가 건립돼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만 20기를 넘어서 있고 공사 중인 곳과 추가로 계획 중인 곳도 다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진 설계가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이기화 교수는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 건립된 후인 1983년 지질 학회지에서 양산 단층이 활성 단층이라는 것과 최대 7.8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논문에 최초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지진 연구와 원자력 발전소들이 합리적인 내진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시 원자력 발전소 건립 기준은 그 당시 국내 활성 단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설계된 거란 거죠. 이것 때문에 일부 발전소는 내진 설계가 5.0 기준으로 건설됐고 2000년대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도 6.5를 기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2011년 동일본 지진에 후쿠시마 원전의 설계 기준이 규모 7.9였는데 힘없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실정이 이러한데도 우리나라가 새로 보강하는 기준은 그것보다 오히려 낮은 7.0의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원전 1기 설계 기준을 6.5에서 0.5를 올려서 7.0으로 보강하는데 1,0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 빠르게 진행하기는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빨리 지진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야 그곳에 활성 단층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셨는데요. 상대님 말씀에 동래 울산이 흐느적 사국강산이 콩 튀듯 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지진을 보면서 상제님 말씀에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네, 저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상제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우천 가을 개백기에 지축 정림으로 일어날 지각병동에 대한 말씀인데요. 상제님 말씀 그대로 동네 울산을 잇는 곳에서 양산 단층이 발견됐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번 지진이 저에게 상제님에 대한 신심이 더욱 굳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최재하 포정님을 모시고 한반도에서 발생한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지진에 대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죠. 바로 백두산인데요. 지진과 화산 폭발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역사적인 화산 폭발 사례로 화산의 폭발의 위력과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해서
한 나라를 순식간에 멸망하게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얼마 전 10월 8일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 있는 아소산에서 36년 만에 폭발적인 분화가 발생해서 모두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분화구 주변에서 날아온 화산의 자갈에 건물이나 자동차 유리창이 깨지고 지붕이 파손되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분화 원인으로 지난 4월에 있었던 구마모토 연쇄 강진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지진 이후 아소산 주변 정밀 GPS 관측 결과 7월부터 지면이 팽창하는 것이 윤성효 부산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에 의해서 관측되었는데요. 이 팽창은 아소산 밑에 마그마 방이 교란되면서 팽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큰 분화가 예상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 내 화산들이 연쇄적으로 분화하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 후지산이 폭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강진이 발생한다면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6월 1일자 신문기사를 보면 부산대 윤성효 지구과학교육과 교수팀이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수 있는 8단계 중에서 7단계로 폭발할 경우 남한에 최대 11조 1,900억의 재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학자 개인 차원이 아닌 정부가 발주한 화산 재해 피해 예측 기술 개발 연구 용역 결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는 약 1000년 전에 있었던 거대한 폭발로 산 정상부가 함몰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휴화산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10차례 이상 소규모 분화가 계속 기록되고 있고 주목해야 할 것은 분명 활화산이라는 겁니다. 실제 중국과 미국의 연구 결과가 한반도에 마그마가 존재하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백두산이 가까운 시일 내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학계에 따르면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약 3,00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지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백두산이 언제든지 분화할 가능성이 높고 규모는 2010년 4월 유럽 항공대란을 불러왔던 아이슬란드에 있었던 화산 폭발보다 약 10배 정도 클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1000여 년 전에 있었던 백두산 화산 폭발이 동북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두산 화산 폭발을 일으키는 요인은 자연적인 것 외에도 북한의 핵실험 같은 인공적인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이 집안을 흔들어서 백두산 화산 폭발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죠. 이런 우려 때문에 중국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북한 핵실험 후 백두산의 헬륨 농도를 관측했는데요. 측정 결과 핵실험이 백두산 마그마를 흔들었다기 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북한의 핵실험이 지속된다면 백두산 화산 폭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학 포정님을 모시고 경주 지진을 비롯한 우리나라 지진의 현황과 역사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아쉽지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지진 이야기 일부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삶을 위협하는 지진에 대해 더욱 철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진과 인류의 미래를 상대님의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